이제 벡터를 하러 가자고. 이제 벡터를 하자고요. 여태까지 한 건 뭔데? 이거 할 준비하러 온 거예요. 해도 돼? 뭐 즐거운 일 있어요? 몰라요? 그래. 하자. 벡터의 내적. 이 적이라는 게요, 한자예요. 곱셈 얘기예요. 곱셈. 곱셈. 내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벡터가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 정의를 했잖니. 근데 벡터끼리 곱셈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곱셈의 대형품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한 게 이제 내적이고요. 외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적은 코사인 세타랑 관련이 있고 외적은 사인 세타랑 관련이 있는데 외적은 교과 과정 밖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외적을 알면 편한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단한 문제 단원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 내신 빼고는. 그래서 외적은 할 필요가 없고 내적만 하면 되는데, 과거 교육 과정에서 보면 별걸 다 했어요. 뭐 항등원, 역원, 지랄뽕 이렇게 했었을 텐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했던 사람은 항등원, 역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건 다 증명을 다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또 필요가 없어.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냥 곱셈 대용품. 그렇죠? 따라해봐. 곱셈 대용품. 헛주. 곱셈 대용품.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A 벡터라는 게 있고, 곱셈 대형이 우리 막 이렇게 쓰잖아. 3 곱하기 4 하는데 줄여갖고 3 곱하기 4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처음 봐요?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해요. 돗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냥 내적이라고 읽으세요. A 내적 B 그렇게 읽고요. 얘는 정의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다 곱하기다, 코사인 세타야. 세타는 뭔데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야. 이루는 두 벡터의 각의 크기, 이게 낫겠다. 두 벡터의 각의 크기.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가만히 있어 보게. A 벡터의 크기 숫자, B 벡터의 크기 숫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로 정의되든지 간에 코사인 세타도 숫자. 그러면 내적의 결과는 항상 숫자라는 거지? 그래요. 내적의 결과는 항상 숫자고요. 걔를 유식한 말로 스칼라 곱이라고 해요. 그냥 됐어요. 우리는 그냥 숫자라고 기억합니다. 무식하게 하자고요. 따라해봐. 숫자. 실수값을 갖게 돼요. 실수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값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요. 두 번째.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로 가잖아. 여기 저 보세요. 노란색 벡터, 빨간색 벡터. 앞에 있는 게 종점, 여기 있는 게 시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이렇게 종점을 일치시키거나 둘 다 돼요. 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거든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시점을 일치시키러 이쪽으로 점프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B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시점을 일치시킨 상황이에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너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 몇 도 정도 할까요? 60도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60도야. 그럼 나머지 각이 몇 도지? 30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300도는 취급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가 60도가 되면 나는 120도. 여기까지만 하지 나머지를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제일 작았을 때가 0도. 1차할 수도 있잖아. 그지? 0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각의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로 정의를 내리게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점을 일치시킨 거잖아요. 종점을 일치시키러 가요. 이쪽으로 좀 보내봐요. 그러면 이렇게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를 이렇게 보내러 갑니다. 가자 B 벡터. 야, 평행해야 되는데 B 벡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연장선을 살짝 그어보면 납득이 좀 되죠. 시점을 일치시키는 상황이나 종점을 일치시키는 상황이거나 우리는 세타라는 걸 알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종점을 일치시키거나 시점을 일치시키게 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잴 수 있고 그 가격 크기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입니다 라고 결정하시면 돼.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분석가로 갑니다. 첫 번째, 얘를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사형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잠깐 얘기를 하죠. 사형 0이 뭐냐면 섀도우예요. 그림자. 4는 쐈다는 거예요. 정은 똑바로 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쏜 빛이 있는데 그림자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림자가 필요하려면 스크린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스크린이 있어야 내가 빛을 내리쬐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스크린을 하나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체가 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요. 사형 중에서 정사형만 바라보러 가요. 그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빛을 내리쬐는 것만 보러 갑니다. 이렇게 내리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야 가자 빛 가자 빛 이렇게 갈 거고 가운데도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쭉 모아놓게 되면 이런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도 그림자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있을걸. 여기에 있는 선을 하나 생각해요. 이 선분.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인 선분을 하나 생각했죠. 걔를 그림자를 내리쬐면 이렇게 갈걸. 보이세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림자가 이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리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의 길이를 알면 아래에 있는 것의 길이를 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되겠죠? 연결을 하고 연결을 했어요. 여기가 세타래. 그러면 요놈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놈의 길이를 L'이라고 해요. 그러면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L'이 나오겠죠. 납득됐죠? 그렇잖아요.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L'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길이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적분을 알고 있잖아요. 적분이라는 건 결국 넓이를 구할 때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 나오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가로의 길이를 거의 0처럼 만드는 거니까 선을 막 곱하면 넓이 나오는 거잖아. 또 넓이를 적분하게 되면 부피 나오는 거죠. 왜 구분구조법 다시 할까요? 괜찮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L이 있었을 거예요. 걔를 전부 다 코사인 세타를 때려요. 그럼 무수히 많은 선으로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넓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넓이를 S라고 해요. 아래 있는 넓이를 S'이라고 해. 그래서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S'이 나오겠는데 까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 여기 쳐다보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도 정사형이고 이렇게 해도 정사형이야. 좀 이따 봐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 이제 하러 가자. 선생님 거 왜 했는데요? A 벡터가 있어요. B 벡터를 이렇게 때려놨어요. 조금 길게 했다. B 벡터. 일반 상황이야.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놓고 문제를 풀러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 벡터는 실수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분석 방법. 여기에 있는 A 벡터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자니? 그러면 스크린에 수직이 되도록 내리 꽂아야 될 거 아니야. 정사형 그랬잖아. 됐어요? 이래 놓고 그러면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요. 그러면 요만큼의 크기가 나올걸? A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괜찮니? 요만큼의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요만큼이잖아요. B 벡터의 크기를 다시 곱하러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B 벡터의 크기를 곱해도 되는군.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있다. A 벡터의 B 벡터에 대한 정사형의 크기예요. 말이 좀 많지? A 벡터의 읽을 필요는 없고 생각만 해봐. A 벡터의 B 벡터에 대한 정사형의 크기예요. 중간 생략 정사형 때린 거야.
됐죠? 정사형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결론. 내적이라는 게 뭔데? 그러면 정사형의 크기에다가 스크린의 크기야. 응? 스크린을 지금 비벡터로 제한을 둔 거예요. 제한을 둔 걸 더 커도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정사형의 크기 곱하기 스크린의 크기야. 뭐라고? 정사형의 크기 곱하기 스크린의 크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이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 그래요 선생님. 알겠어요. 근데 너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B가 이렇게 가죠? 29번 문제야. 금년 6월 모의고사. 여기를 해석이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였죠? 합니다. 근데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쓸 수 있나? 아니잖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를 곱해도 되잖아. 그치요?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스크린이 어디라는 소리야? A 벡터라는 소리야. 오? 스크린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연장선을 그으면 되지. 이렇게. 그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비벡터가 있어요. 비벡터를 정사형을 꽂아요. 이쪽 스크린에다 정사형을 꽂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직으로 일단 내리 꽂아야죠. 이렇게. 그죠? 내리 꽂았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빨간색이었나? 됐어. 무슨 색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 요만큼이 벡터가 있죠. 그럼 얘가 뭐냐면 비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빨간색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니까요. 그 비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 즉